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는 제가 쓴 책 민족의 스승 월남 이상제 전 5권 가운데서 마지막 권 5권 제 12부를 읽어드릴 차례입니다. 딱 2회밖에 안 남았어요. 12부와 13부 2시간 남았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패기로 제가 이제 이걸 마치고 나면 방해숙 권사, 저는 권사 소리가 입에 배가지고 권사 때 만나서 방해숙 전도사하고 둘이서 성경 66권을 글자 수가 이랑 비슷하니까 이 5권과 읽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서 사는 분이니까. 그럼 이제 12부, 11부에서 그 가슴이 먹먹했던 감정을 추스리고 공산주의의 씨앗, 발원, 처음, 뿌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인 것 같으네요. 전국 기자대회와 신간의 회장 이런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은 조선일보 새 출발에 즈음하여 월남이 인사말을 하다. 조선일보의 과거와 현재, 조선일보 사람들, 민족의 모사의 혈관이 된 조선일보, 당시의 신문사 보기, 전국 기자대회, 조선기자대회 관련 총독부 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2부 첫 번째. 조선일보 출발에 즈음하여 월남이 인사말을 하다. 월남은 회사가 회사다운 모습을 갖추자 9월 15일 조선일보 전체 임직원 단합대회 겸 새 출발을 맞는 의미에서 인사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조선일보 50년사의 취임에 임하여라고 하는 이제 각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일보에 등재된 글이 아니라 조선일보 사내 직원회의에서 인사말을 겸한 소회를 저자가 픽션화한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월남 이상제 선생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선일보를 인수한 신서구 부사장의 열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부족한 사람이 사장으로 지대되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석하신 논설부와 편집부를 비롯한 전체 직원들 또한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바른 생각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도 될 것이고, 많이 배웠더라도 덜 배운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르네요. 많이 배웠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배움이 적다고 부족한 무지한 사람이라고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일보에는 최고의 지식이며 최고의 인품과 최고의 민족 정신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총집결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갈수록 점점 더 민족 지도자로 걸출한 인재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의 선배로서 스승이 되어 후배를 모집해 우리 조선일보에게 주어진 사회적, 국가적, 인간적 사명의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생각과 가치관이 보통 사람들과 달리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 4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리면서 향후 100년, 2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민족정신의 틀을 우리가 새로 짜야 하는 소명에 따라 우창 부사장이 우리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나나 너나 다 부족한 게 많지만 이제부터는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장점을 보강해서 우리 민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등불이 되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신문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초대 조진태 사장이나 2대 유문환 3대 남궁훈 사장이 만드는 신문과 4대 사장이 된 나 월남이 이상제가 만드는 사장시대에 만든 신문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조진태 사장의 조선일보 창간에 대해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진태는 조선일보 사장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일제에 충실한 노예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 그 도구로 사용된 것이 조선일보였으니 조선일보의 창간은
그 자체가 민족의 비극이었다라고 악평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소인배의 혓바닥이라고밖에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잘 만든 신문, 잘못 만든 신문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참 잘 만드는 날도 있고 잘못 만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신문이냐 나쁜 신문이냐고 하는 것은 독자가 판단하지만 독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동물적 감각으로 귀신같이 잡아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4년의 세월이 흐른 것처럼 1, 2, 3대 사장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절대 그때 허물을 들추고 욕하는 일부터 없애야 하는 것이 중요한 제일의 덕목입니다. 4년이란 앞선 사장들 얘기하는 거고요. 20년에 천간해서 24년의 얘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들의 수고의 열매가 시든 달든 쓰든 떨든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의 허물을 논하면 그런 인간성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인륜을 중시하고 효와 충의 정신과 다름없이 선대사장 이하 우리 신문을 여기까지 이끄는 분들에게 거치고 배울 것만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까닭은 인간이란 누구도 만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훗날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허물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성신보 남궁훈 사장을 안재홍과 공동주필로 모신 것입니다. 깨놓고는 말하지 않아도 친일 매국노라 비난하는 송병준이 실제 사주였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출신 성분주의 반상주의이며 사대부와 천민을 차별하는 불평등 인권적 사고입니다.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도 천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낙방했다고 다 멍텅구리도 아닙니다. 낙방거사도 그 후 열심히 공부하면 달라지는 것이고 장원급제하고도 게으르고 술타령에 계집질만 한다면 그는 차라리 낙방자보다 더 못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일보에 어떤 연유로 입사하였더라도 입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사해서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놈 백정의 자식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길이 좀 멀어서 그렇지 초시복시 다 장원하고 오전시에서 장원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고 사대부의 자식이라고 별시에 음서 특혜로 특별히 합격하여도 역전공이나 해대면 그는 차라리 백정마도 못한 민족의 적이 되고 백성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선일보는 이제부터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사장이나 이상재가 과거에 어떤 묘사를 했다느니 독립협회를 만들었다느니 와이총무라고 하는 것 그것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조선일보 사장으로서 어떤 사장이 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왕년의 영의정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조선일보에는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언론인의 사명자가 필요하고 여러분은 거기에 최적임자들입니다. 굽지 말고 비뚤어지지 마세요. 돈에 흘려 써야 할 기사를 돈 받고 덮어버리지 마세요. 술 한잔에 기생대접까지 해주면서 유혹한다고 넘어가 봐주는 글 쓰지 마세요. 총독부에게도 똑같습니다. 위세에 눌려 할 말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잡혀가면 첫째가 사장이고 다음이 취재 기자 아닙니까? 악에 물들고 짝하지 말고 선을 따르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는 등대가 되고 봉화대가 되어 갯벌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생각이란 간단한 것입니다. 그냥 오늘부터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바꾸면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는 우리 조선일보가 자라나도 문제됩니다. 악은 결국 대가를 받는 날이 오는 것이며 의인은 반드시 상급을 받는 날이 온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경복궁 창동궁보다 더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대궐에는 썩은 고기와 썩은 신하들이 우글거렸지만 여기는 펄펄 뛰는 생선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1000만 번 왕이 잘못하여 나라가 망했다 하여도 사실이 그렇지도 않지만 설사 누가 나라가 망한 이유는 왕의 탓이라고 하여도 나는 그게 아니라 왕을 잘못 모시지 못한 썩은 신하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불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잘못해도 안 되겠지만 이제 말한 대로 조선일보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사장을 보필하여 직접 취재하고 기사와 논설을 쓰는 여러분이 하게 달렸습니다. 국난의 충실을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게는 우리 모두가 국난의 충실이 되어 아직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고 국민의 눈과 귀를 열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 잘할 것을 믿고 든든합니다. 끝으로 나는 우창 신서구 부사장에게 인간적으로 큰 감동을 받아 마치 스승님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거금 9만 원대를 아낌없이 투자하여 신문을 통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그의 정신세계에 가슴이 어르른 감동으로 사장직을 승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사장이 신문만 잘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조선일보 전 직원을 키우자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조선일보를 통하여 세계를 이끌고 우리 조선을 이끌어갈 민족 지도자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애국 애족 정신에 의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사장이 직접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우창의 뜨거운 가슴을 느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나 함성 임시정부도 돈이 필요하고 거기에 투자해서 나라를 찾는 일에 쓰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고 애국이지만 나라는 결국 찾거나 잃거나 국민이 잘 살고 의식이 깨어 있지 못하면 찾은들 못하며 의식이 깬 민족이라면 일제면 어떻고 미제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는 사회 치료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월급을 주기로 한 것 아시죠? 바로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바꾸라고 하는 개혁과 창조를 요구하는 조선일보의 의지입니다. 어제 죄인이 오늘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오히려 상급을 준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 이상제부터 솔선수범하여 우리 조선일보를 민중을 위한 신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이 민족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것으로 인사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다음 조선일보의 과거와 현재. 조선일보가 처음 대정에서 만든 창간 취지와 목적은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반감을 가질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후 조선일보는 민족기로 급부상하여 조국의 자주 독립과 해방 더불어 대한민국의 탄생 건국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증거하는 사실은 1940 8월 2일 일제로부터 폐간을 당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조선일보는 다시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친일파 신문이었다는 소인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5년간이나 발행을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곧 조선 독립과 일제에 항거한 증거가 된다는 뜻이다.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찬반으로 엇갈린 비유를 저자가 관여할 바는 아니나 그야말로 세월의 피라고 보아도 관심도 없다.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고 여기서 그것을 따질 이유도 없다. 다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비유를 좀 심하게 한다면 태어나기는 간통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적자든 서자든 간통녀의 자식이든 조선일보가 태어나고 민족 지도자 이상제가 사장으로 신서우가 다음 사장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일보는 서자여 간통녀의 자식이라는 출생신분의 허물을 벗어 던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장장 47년간 조선일보 독자로 살아온 저자의 일생에서 조선일보는 저자의 스승이 주었다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밝힌다. 그렇지만 그 후 박모 사장 시대에 접어들어 다시 친일로 돌아섰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못하고 관심이 바뀌다.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것처럼 월남 이상제가 취임 소감을 겸한 인사말에서 한 말과 같이 신문이라는 게 잘 만들어지는 날도 있고 잘못 만들어지는 날도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점에서 조선일보의 국내 최대 정간 압수 조치는 박모 사장 시대에도 민족지로서 국민을 위한 언론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뇌와 수모를 당하였을까 하는 문제만 기억하려 한다. 마침내 명구 폐간 조치로 조선일보는 5년 동안 식물인간도 아닌 예수의 죽음 3일과도 같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크게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과연 우리 민족지로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출중한 신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모두 서론에 불과한 말이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조선일보는 민족주의자 양성서였다는 사실이다. 대골로 치면 충신수들의 집합소였다는 말이다. 지금 안티조선인들의 인터넷에 많은 비난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자가 만일 어떤 기회가 된다면 안티조선 사이트에서 하는 말에 대해 논리 대 논리로 한번 글싸움을 하든지 공개 토론을 하든지 면담이라도 해볼 용의가 있기도 하다. 중심은 민족지로서 감히 누구도
못할 일을 조선일보가 했다는 것이며 다음은 조선일보를 통하여 쓸 수도 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양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선일보는 신지식인들의 도약의 발판이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신문 제호에 일장기를 달았다는 소소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멀리 크고 높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볼 때 조선일보는 일제 치하의 눈뜬 봉사와 같은 민족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 거듭 강조하지만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민족 문화의 본부였으며 애국지사들의 자주독립 정신과 세계의 우리 대한민국을 알려 8.15 해방을 맞게 하는 데 있어 보도, 논설, 칼럼, 사설 등 모든 고급 두뇌들이 영혼을 쏟아부어 주어 세계 제2차되는 종식에 기여하고 8.15 해방의 결실을 맞는 데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일부가 되었건 전부가 되었건 다소의 차이를 볼 게 아니라 조선일보라고 하는 큰 틀을 보아야 하고 공중에 나는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듯 보아야 하는 것이 조선일보다. 이렇게 말하면 또 혹자는 그게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일제가 물러가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일에 관한 의견일 것이다. 역대 정부가 17대 대통령까지 정권이 바뀌는 사이사이 또는 지금 현재 이명박 정권 아래서의 보도나 논틀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거니 안 된다거니 하는 방향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반감일 것이다. 이 문제라면 저자는 정말 끼어들본 생각이 단 1%도 없다. 그러나 미천이 딸려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신문의 보도나 논설의 기준은 어디에 논제를 두고 어떻게 평론하느냐의 문제는 글쟁이라면 어느 정도 알 것이고 하찮을지언정 오랜 세월 신문사 주필로서 필자도 사설과 칼럼을 썼던 저자의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아닐 뿐더러 조선일보 47년 고정 독자였지만 마음에 들었다 말았다 한 경우가 많았기로 우선 조선일보는 악의 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는 어떠한 의도에도 휘말릴 근본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을 뿐이다. 단 논설이나 사설이나 공감자가 50%라면 비공감자가 50%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비율은 각각 1에서 100까지 양분되는 것이므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것이 맞다는 말만 분명히 해두겠다. 이상은 사실 끼어들 일도 아니지만 월남이상지 선생의 사장으로 있던 회사이다 보니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 좋지만 나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자는 의도도 담긴 말이나 여기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조선일보도 이런 주장에 대해 스스로를 다질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다음 조선일보 사람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신문으로서의 신문다운 민족주의 본연의 정체성을 얼마나 어떻게 지켰고 이탈했고 하는 문제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고 이번에는 조선일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얻은 엄청난 국익이 무엇인가를 보자. 핵심은 조선일보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 누구를 얼마나 배출했느냐의 문제다. 이 부분은 조선일보 지령이 몇십만 호라거나 독자가 몇백만 명이냐고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조선일보 홈페이지 회사 소개에서 조선일보 사람들이란 동영상을 참조하여 간략하게 옮겨보자. 조선일보 첫 공채 기자로 들여온 김기림, 최은희 기자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글로 다 옮겨야 할 것까지는 없겠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알 것이니 홈페이지를 참조하면서 이름만 적어보겠다. 최국현, 방한림, 신일용, 남궁훈, 이상재, 신서구, 안재훈, 안재홍, 조병옥, 방응모, 박헌영, 김재봉, 홍종식, 김다냐, 심원근, 현진건, 염상섭, 심훈,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이육사, 이원창, 이원근, 백석, 김동환, 홍명희, 한용훈, 노천명, 최정희, 이선희, 이은상, 윤석중, 이현구, 한대훈, 최현배, 최만식, 이서구, 김내성, 방중현, 장지영, 문일평, 황의현, 노수현, 안석주, 전현웅. 세어보니 45명 정도 되는데 1930년 첫 기자공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명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그 중에 김기림과 최은희만 동영상에 올린 것을 보면 위 45명의 동기들은 25명씩만 쳐도 900명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어찌 조선일보를 거친 사원의 수가 몇백 명이라고 할 것인가? 수천 명이 훨씬 넘는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1,000명, 2,000명에 이르는 조선일보 사람들은 평생을 몸담은 사람과 10년을 몸담은 사람과 1년 몸담고 그만둔 사람 등 여러 가지 부류일 것이다. 그러나 단 모두가 다 국민을 위한 신문을 만드는 데 헌신하였다는 것이며
그들만의 독특한 재능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일제치하나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지도자로 자라났다는 것은 인정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조사를 해보지 않아 잘은 모르겠으나 현직 18대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누구라는 것을 저자도 알고 있다. 현재 조선일보 출신 국회의원이 몇이고 정비고위국 관리가 누구이며 몇 명이고 각양 사회문화 경제단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중 누가 조선일보 출신이며 몇 명이나 되는가도 저자는 다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2천만 국민의 해방과 일제에 대한 당대의 그릇된 세태를 알도록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다음, 민족의 모세혈관이 된 조선일보. 저자는 조선일보 47년 독자라는 말은 이미 했고, 저자는 조선일보를 통하여 세상을 알고 배웠다. 그래서 장장 27년 동안 조선일보를 버리지 않고 모아 썼었다. 그때는 1968년부터 1994년까지로서 한 번 이사를 가려면 나중에는 살림은 1톤 트럭 한 대로도 충분한데 실무는 1톤 트럭 2대에도 모자랐던 별종이었다. 처음에는 스크랩을 하다가 할 게 너무 많고 버릴 게 없어 통째로 모으다 보니 집이 아니라 신문으로 가득 차서 쉽게 이사를 가기도 힘들어 1993년 그만 가세가 무너져 아까운 것을 고물장사한테 주고 말았다. 당시 저자는 조선일보와 상관도 없는 그저 독자일 뿐인데 조선일보에는 인체로 비유하면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나 된다는 모세혈관과 다름없다는 소중한 마음에 차마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은 비록 이단 저자의 경우만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 5천만 국민과 창간 이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까지 1억이 넘는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조선일보에서 지식을 채우고 얻은 게 없는 사람은 참 드물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정부와 같은 국가대사를 감당했다는 것이 솔직한 소감이다. 그가 수고 많았다고 조선일보를 거쳐간 수많은 사원들과 현직 사원들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에 관한 대한 통계 자료, 즉 발행부서에 대하여 아는 대로만 말해보기로 한다. 예, 각주가 있어요. 예.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도 올린 거고요. 제 글입니다, 이건. 아주 가까이는 90년 전 정확하게 1925년 3월 5일에 조선일보가 창간되기 전에는 우리가 신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물론 조선일보 이전에도 신문이 있기는 했다. 우리나라에서 신문의 성격을 지닌 최초의 발행물은 15세기 조선시대에서 선보인 조보이다. 관보 성격의 필사신문인 조보는 승정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각 관청의 하급 관리가 손으로 베껴 서울과 지방의 각 관청과 양반층에 배포한 것으로 서기 1400년에서 1500년 때니까 500~600년 전 이야기다. 태조 이성계 제2 1392년 1398년을 지나서 태종 이방원의 제2시기 1400에서 1418년까지도 지나서 1418에서 1450년까지 제위한 세종대왕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부터 450년 전부터의 일인데 당시 조보를 읽은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 조보는 약 350년간 유명무실이요 백성과는 관계도 없이 존재하다가 1894년 왕실에서 정식으로 인쇄된 관보를 창간함에 따라 없어졌고 한국 최초의 근대신문은 126년 전인 1883년 10월 30일에 창간된 한성순보다. 역시 정부 기구인 방문국에서 발행한 이 신문은 당시 개화파들이 국민에게 애국의 사정을 널리 알려 개화사상을 고취시키려고 창간했으나 이듬해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1년 만에 폐간되었다. 앞서 순한문으로 쓰였던 관보는 1886년 1월 25일에 다시 한성주보로 이름을 바꾸어 재창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발행했으나 이도 채 2년을 넘기지 못했다. 여전히 우리가 보고 아는 신문과는 딴판이며 관리들이 조정의 소식을 듣고 있던 것으로 신문이라는 말이 생기지도 않았던 시절이며 불과 123년 전의 일이다. 마침내 신문답고 제명도 신문이라 하여 현재 신문과 같아 신문다운 신문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으로서 1896년 4월 7일에 서재표 창간한 독립신문이다. 독립이라 하지도 않고 독립이라
이름으로 태어났으나 113년 전 일이다. 한국신문의 역사는 참 짧다. 일본의 경우는 요미우리 신문이 1827년에 창간되었다. 우리보다 자그마치 69년이나 앞섰고 현재 발행 부수는 세계 최고로서 2000년도 세계신문협회 WAN 또는 ENP 에트앤 퍼블리셔 자료에 따르면 1일 1022만 부이며 우리 조선일보가 세계 10위로서 237만 부라고 되어 있다. 요미우리가 조선일보의 5배다. 이를 인구 비례로 보면 일본이 약 1억 3천만 명이고 한국이 5천만 명이므로 요미우리 독자 점유 비율은 7.86%이고 한국의 조선일보 비율은 4.74%이다. 조선일보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어 독자가 한참이나 더 늘어나야 한다. 요미우리 수준의 조선일보가 되려면 113만 부가 더 늘어 350만 부가 발행되어야 한다. 3분의 2 수준이므로 3분의 1이 더 늘어나야 요미우리와 대등해진다는 계산이다. 그럼 먼저 미국 ENP가 조사한 세계 25대 신문사별 발행부수 순위를 보기로 하되 일본과 한국에 대해 자세히 보자. 이게 세계 25위 가운데 한국 신문이 5개를 차지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요미우리 1020만 부, 아사히 8,300만 부, 스촨일보 중국 800만 부, 필트지 독일 560만 부, 마이니치 일본 390만 부, 선지 영국 360만 부, 주니치 일본 300만 부, 니혼게이자이 일본 280만 부, 공인일보 중국 250만 부, 조선일보 한국 230만 부, 데일리메일 영국 230만 부, 데일리 미러 영국 230만 부, 동아일보 한국 210만 부, 인민일보 중국 210만 부, 중앙일보 한국 200만 부, 한국일보 한국 200만 부, 상케이 일본 190만 부, 엘레프트로피티아 그리스 180만 부, 신민만보 중국 180만 부,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170만 부, 케랄라 가우무띠 일본 170만 인도 170만 부, 문화일보 문회일보 원어의 바오데일리 중국 170만 부, USA 투데이 미국 160만 부, 노동신문 북한 150만 부, 25위 경향신문 한국 140만 부.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과연 일일 발행부수가 몇 부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맞는 말일 것이다. 신문사의 발행부수는 그가 속한 회사의 기자나 편집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잘하는 일이라거나 옳다는 말은 아니고 저자의 경우도 신문사의 주필이지만 일을 몇 부를 인쇄하는지 짐작도 못한다. 이것은 묻지 않는 것이 하나의 통상 관습화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신문사의 발행부수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하라거나 조사를 한다고 하는 일도 있었지만 가령 100만 부를 찍어도 그 중에 소위 무가지가 몇 부냐고 하는 문제까지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조선일보의 현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밝히라고 하는 목소리를 있으나 제대로 밝혀도 믿지 않는 면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본 미국 ENP의 통계라고 하는 것도 국제 공인기구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들었는데 가령 공인기관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발행부수가 얼마냐고 매일 지켜본다고 해도 정확한 구독자에 대한 공인된 독자의 수나 발행부수에 대해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를 막기 어려워 발행부수에 대한 정확하고 공인된 숫자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어려운 일인 것이 현실이다. 다만 대한민국 신문 구독률은 36.8% 가운데 조선일보는 11.9%를 차지하였으며 구독 점유율은 30%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구독률이 24%까지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다. 특정 신문 구독 여부에 관계없이 지난 일주일간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지는 알아보는 주간 열독률 조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조선일보의 열독률은 16.2%였다. 이는 신문을 구독하건 하지 않건 우리 국민 100명 중 16명 이상이 매주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있다는 의미이다. 2002년 한국 ABC협회, 한국신문협회죠. 실시한 집계에서는 유료 부수가 169만 9,430부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5만 6천여 부가 부풀려
저 175만 6,193부로 수치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처럼 발행부세에 대한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언젠가 시정되는 날이 올 것으로 보나 월남 선생 일대기 저자로서 그저 첨부하는 말일 뿐 이것이 중요한 의미로 한 말은 아니다. 예. 다음은 당시의 신문사 보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내 신문지, 잡지 발행 상황으로서 1923년 통계입니다.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발행됐던 신문과 잡지의 전체 제목과 발행인에 대한 자료가 꽉 박여 있습니다. 다 안 읽어도 이 책을 사서 보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찾을 수가 있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조사한 거예요. 조사자료. 첨부자료 뭐 쫙 있어요. 예. 다음 전국 기자대회 이런 소제목입니다. 많이 남았나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아유, 엄청 많습니다. 예. 인생사가 그러하듯이 세상사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마침내 조선일보를 새로 인수하고 가졌던 의혹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동아일보와 달리 조선일보에는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기자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신흥청년회, 무산자, 동지회, 북성회, 화요 사회주의자 동맹 등의 이념적 기류가 전국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신세대 청년들이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드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걸었던 기대도 무산되어 기자들도 사상적으로 변질되는 사람이 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조석관으로 하루 2번을 발행하고 인쇄하고 배평한다고 하는 일은 크게 벌려놓았는데 사회주의 기자들은 총독부에 주된 경계 대상자가 되면서 신문은 자주 배포금지, 정간 등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발행 지면을 6면으로 늘린 것도 화근이 되어 경제난을 부채질하는데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파업을 하기도 하니 회사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총독과 정관시켰다고 지사장이나 지방기자들에게 월급을 안 주기도 어려운 일이고 운전기를 가동하지 못하니 구독료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신문사의 고충이나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이러하다. 신서우가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편집국에도 변화가 생겨났다. 그중 하나가 인수 당시 중간 역할을 한 동아일보 영업국장 홍증식이 조선일보로 옮겨오면서 사회주의 성향의 기자를 대거 끌어들인 것이다. 홍증식이네요. 이름이 증식이에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1922년이 되자 국내에도 서울 청년회, 화요회, 북풍회 같은 사회주의 조직들이 속속 생겨났다. 조선일보에 들어온 사회주의 계열의 기자는 김준현, 신일용, 사회부의 박헌영, 임원근, 김다냐, 지방부의 홍남표 등이었다. 이들의 참여로 조선일보의 지면에도 작용화된 기사들이 다수 반영됐다. 통영의 무산자여 단결하라, 일본의 무산개구의 정치운동, 레닌회경 인상기, 사상단체 조선해방동맹, 돌연적기를 뒤흔들고 무산자 만세를 고창 등과 같은 기사들이 그것이다. 조선일보는 1924년 9월 이듬해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 동안 88건의 기소를 압수당하고 그중 14%가 사회주의 관련 기사들이었다. 게다가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자 1925년 4월 17일 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자 사회주의자들은 조선일보를 자기네 기관지처럼 활용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25년 9월 8일 신일용의 논설 사건은 그런 움직임의 결정판이었다. 서울 정동 옛 제정러시아 공사관 자리에 소비에트 러시아의 영사관이 부활하자 신일용은 조선과 노국과의 정치적 관계라는 논설을 통해 영사관 부활을 계기로 소련의 힘을 빌려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자고 주장했다. 총독부는 즉각 신일용을 구속하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무기 정간 조치를 내렸다. 조선일보 3차 정간
정관 장기화로 다시 경륜에 빠진 조선일보에 대해 총독부는 정관 해제 조건으로 사회주의 계열 기자들이 대거 포함된 17명의 기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 끝에 이들은 대부분 조선일보를 떠났다. 이에 전국 기자대회를 열어 우선 기자라는 선각자적 직업인의 융화와 단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 4월 15일 천도교회관에서 전국 기자대회를 개최하였다. 463명이 참석한 전국 기자대회는 205명이 조선일보 기자였다. 현대로 치면 기자협회 총회라고 할 이 대회에서 월남은 의장으로 선임되어 전국 기자대회를 통하여 기자들의 소명의식을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내의 한부를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기자대회는 뜻밖에도 야유와 욕설로 아수라장이 되게 생겼다. 알고 보니 종로에 있는 아서원에서 이날 같은 시각에 조선공산당 첫 창당대회가 열린 것이며 일부 기자들은 공산당에 물들어 기자대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기자대회를 월남은 지혜와 슬기로 발휘하여 특출한 유머로 일단 수습하고 5개 항의 결의문 채택에 성공하였으니 이러하다. 1. 우리는 친목과 협동을 공고히 하며 언론이 권위를 신장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2. 신문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현행 법규의 근본적 개선을 기한다. 3. 언론결사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 4. 조선인의 경제 불안을 제거한다. 5. 대중운동의 적극적인 발전을 촉성하기로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민족균형의 출자와 정신으로 혁신되었으나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인쇄부가 동맹 파업을 결의하니 이런 문제도 월남이 직접 나서야 했다. 이놈들아, 밥은 하루를 굶어 하루를 살지만 신문은 하루 쉬어서도 안 된다. 월남의 호통에 그들은 웬일인지 수령하고 어렵사리 조선일보가 명맥을 유지해가는 가기는 하는데 위 3항과 4항은 총독부가 탄압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하게 해 무효 처리되고 말았다. 만고, 풍상, 파란, 만장, 모진, 풍파, 광풍, 노도는 조선일보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으나 그래도 조선일보에는 한다 하는 인재들이 입사원서를 제청하는 것은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예, 다음 조선일보 조선 기자대회 관련 총독부 문서입니다. 제가 번역했어요. 문서 철명 검찰 사무에 관한 기록. 문서 제목 조선 기자대회 건. 문서 번호 서울 종로경찰서 비밀번호 27555. 발송자 경성 종로경찰서장. 발송일 1925년 4월 17일. 수신자 경상지방법원 검사장. 수신일 25년 4월 18일. 예. 이 문서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계속 사람들 이름이에요. 단체들 이름도 나옵니다. 이건 자료입니다. 자료. 예. 한국 기자협회가 있죠, 지금. 이 기자협회에 대한 그 정자죠, 뿌리, 씨앗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 읽기에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딱딱해요, 딱딱해. 넘어가고요. 기자대회 이야기는 이쯤으로 마치고 지금 조선일보는 이루 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방대한 언론사로 부상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 10대 발행부수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의 언론 재벌이라는 말까지 들고 있는데 이것은 개초 박모 사장이 인수하면서부터 무한대로 자본금과 운영비를 쏟아부으면서부터 안정권에 들어서서 오늘에 이르는 것은 천하가 다 잘 아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의 자매지를 생각나는 데까지만 적어보자. 자매지로는 주간조선 1968, 월간조선 1960, 산 1960, 월간납치 1984, 가정조선 1985, 스포츠조선 1990, 필 1993, 해외판으로는 미주판을 비롯해 브라질판, 시카고판, 밴쿠버판을 창간했다. 1983년 3월 5일 정동별관 지하 5층 지상 8층 준공하였고 1989년 10월 14일 부산 사옥 지하 2층 지상 10층을 1994년 평촌 사옥을 1996년 성남 사옥을 준공하였다. 1995년 디지털 조선일보를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형태로 납입자본금은 170억 원이며
조간신문이고 주 발행 면수는 36면 대표이사는 방상훈이다. 국내 총 1688개 지사 및 지국의 괌, 모스크바 등 25개 해외 지사 및 지국을 두고 있다. 종사접조는 1115명이며 주재지역은 부산, 대구 등 14곳이다.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정보화 환경운동, 전시, 공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옥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다. 조선일보 발행인 사정역대 사장들을 보면 앞서 조진태, 유문환, 남궁훈까지는 했고요. 그들은 이제 민족제가 되기 전이죠. 4대, 이상재, 5대, 신서구,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사진이. 신서구, 6대, 안재홍, 8대, 7대는 이제 또 건너뛰어 있더라고요. 자료가. 조만시, 9에서 11대 방응모, 12대 방일영, 13대 방우영, 그리고 14대가 현재의 방상훈입니다. 방상훈 사장은 제가 방문했을 때 너무 뭔가요? 네. 조선일보 80년사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에 방상훈 사장과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340페이지로군요. 5번 340페이지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월남 이상제로부터 쭉 역대 사장들의 사진이 자그마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상훈 사장님은 지금은 TV조선까지 있죠. 이거는 이제 그러기 훨씬 전에 쓴 책이라서 현재 저와 교류는 별로 제가 연락할 일도 없지만 그분이 나한테 연락할 일은 더 없고, 예,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는데 이 책은 거기 가 있어요. 가 있어서 아마 방상훈 사장님이 보았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 12부 하 이제 1부 남았네요. 마지막 한 번 남았네요. 13부. 여러분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 계시다면 한 분이라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3부에서 뵙겠습니다.